혈관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열쇠 하나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에서는 산화질소를 혈관 회춘의 비밀이라고까지 부르는데요. 사실 저도 이름은 들어봤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중요한 물질인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죠. 사실 모든 건 소통의 문제로 귀결되거든요. 젊고 건강한 몸이라는 건 세포와 장기들이 서로 원활하게 소통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자료들은 바로 이 소통의 핵심에 산화질소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통이요? 네, 노화는 이 소통 시스템이 망가지는 과정이고 산화질소는 그걸 복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인 셈이죠. 소통 시스템이라 자료에서는 산화질소를 신호전달 물질이라고 정의하던데 이 표현이 사실 좀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걸 좀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요. 우리 몸이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스트라요? 네. 그러면 이제 산화질소는 오케스트라 전체를 지휘하는 총감독, 그러니까 마에스트로 같은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특정 인물을 맡는 게 아니라 전체의 조율을 담당한다 이런 의미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마에스트로의 지휘가 명확하고 힘이 있으면 오케스트라는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내죠. 이게 바로 건강한 상태고요. 하지만 주의자가 힘이 약해지거나 사라지면 연주자들은 우왕좌왕하고 여기저기서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불협화음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통증이나 각종 질병이 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지휘자가 아픈 게 아니라 지휘자가 사라져서 생기는 문제라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지휘자가 왜 사라지는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은데 자료에 나온 수치가 정말 좀 충격적입니다. 네, 그렇죠. 40대가 되면 우리 몸의 산화질소 총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60대가 되면 거기서 또 절반이 사라진다니요? 맞습니다. 그 수치가 노화의 속도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죠. 70, 80대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료에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요. 우리 모두 태어날 때 각자 다른 크기의 산화질소 저금통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저금통이요? 네. 예를 들어서 강호동 씨처럼 체격이 크면 저금통 용량도 크고 강수지 씨처럼 체구가 작으면 저금통도 상대적으로 작다는 거죠.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총량이 있다는 것군요. 네. 그리고 평생 이 저금통에서 산화질소를 조금씩 꺼내 쓰는 겁니다. 건강관리를 잘하면 완만하게 잔고가 줄어들겠죠? 그런데 네. 그런데 자료에서 강조하는 건 큰 병을 앓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을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 몸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금통에 있던 산화질소를 흥청망청 꺼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잔고가 그냥 완만하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네. 계단식으로 뚝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와, 잠시만요. 그 계단식 하락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오네요. 젊었을 때 독감 같은 걸 심하게 앓고 나서도 며칠 만에 멀쩡하게 회복하잖아요. 네, 그렇죠. 우린 그걸 그냥 젊어서 그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회복 과정에서 미래에 쓸 산화질소 자산을 영구적으로 소진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회복은 했지만 저금통 잔고는 확실히 줄어든 정말 아찔한 생각입니다. 네. 젊었을 때의 그 놀라운 회복력이 사실은 넉넉했던 산화질소 저금통의 잔고 덕분이었던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회복이 더뎌지는 건 바로 이 핵심 자원이 고갈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기네요. 이 저금통 쓰기만 하고 다시 채울 수는 없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이 자료들이 전하는 희망적인 메시지죠. 정말요? 네. 자연계에 존재하는 특정 물질들을 통해서 산화질소를 다시 생성하고 보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특히 주목하는 게 바로 따뚜룹 같은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인데요. 따뚜룹이요? 네, 이런 성분들이 체내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해서 고갈된 저금통을 다시 채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단순히 노화를 늦추는 걸 넘어서 잃어버린 자원을 다시 채워 넣는다는 건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들립니다. 자, 그럼 이 개념이 완전히 새로운 것인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놀랍게도 수천 년 전 기록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네, 그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명나라 시대의 한의학 서적인 본초 광목에 초석, 그러니까 질산칼륨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본초 광목에요? 네, 여기서
초석이 오장의 열을 제거하고 적체를 해소했다는 구절이 있거든요. 오장에 열을 내리고 막힌 것을 뚫어준다. 이게 산화질소와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오장의 열은 몸의 과도한 염증 반응 같은 걸로 볼 수 있고요. 적체는 순환이 막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초석이라는 물질이 몸의 균형을 바로잡고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줬다는 뜻이죠. 산화질소의 항상성 유지 기능과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입니다. 와, 그러니까 분자 구조는 몰랐지만 경험적으로 그 효과, 즉 오케스트라 쥐희 기능을 이해하고 약으로 썼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심지어 그 기록을 보면 눈에 넣어서 안압을 낮추는 등 국소적인 혈관 확장 효과까지 활용했던 걸로 보여요. 정말 신기하네요. 네, 수천 년 전의 지혜에서부터 현대의학의 노벨상까지 이어진 거죠. 맞아요. 현대의학에서는 이 산화질소 연구로 1998년에 노벨상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탄생한 가장 유명한 약이 바로 비아그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비아그라는 심장 혈관 질환 치료제로 개발되다가 우연히 발견된 약인데요. 그 원리를 들여다보면 산화질소의 역할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어떤 원리죠? 비아그라는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약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전 새로 만드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이미 생성된 산화질소가 금방 분해되지 않도록 더 오랫동안 재기능을 하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생성이 아니라 보존이라는 점이 핵심이군요. 정확합니다. 이미 있는 지휘자가 더 오랫동안 힘차게 주의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주는 셈이죠. 그렇군요. 네, 그 결과 특정 부위의 혈관이 확장되는 효과가 나타난 거고요. 이는 역으로 산화질소 자체가 혈관 이완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강력한 과학적 증거가 됩니다. 이 원리가 다른 분야로도 확장되고 있다고요? 네, 예를 들어 녹내장 치료 안약 중 일부는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안압을 떨어뜨리고요. 더 흥미로운 건 최근 화이자의 움직임인데 비아그라 용량을 줄여서 알츠하이머 치매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매요? 발기부전 치료제가 치매 임상까지 간다는 건 정말 엄청난 도약인데요. 어떤 연결고리를 본 걸까요? 바로 뇌혈관의 혈류 개선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지면 뇌세포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잘 되고 노폐물 배출도 활발해지겠죠. 아, 이것이 치매의 진행을 늦추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설인 겁니다. 듣고 보니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의 지점, 바로 순환으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모두 이으면 지구 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엄청난 길이의 고속도로가 막힘없이 쌩쌩 달려야 할 텐데 산화질소가 바로 그 교통경찰 역할을 하는 셈이군요. 최고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교통경찰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혈관 보호입니다. 혈관 보호요? 네,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혈관은 엄청난 압력을 받거든요. 나이가 들고 산화질소가 부족해지면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서 이 과정이 매우 거칠어지죠. 아, 오래된 고무호수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새 것처럼 말랑말랑한 게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버린. 맞습니다. 산화질소가 우리 혈관을 그 새 고무호수처럼 유연하게 유지해주는 겁니다. 혈관의 탄성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산화질소의 또 다른 놀라운 특징인 항상성 작용이 나타납니다. 항상성이요? 이건 정말 중요한 개념 같은데요? 네. 보통 약이라고 하면 혈압을 낮추거나 혈당을 낮추는 것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작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산화질소는 혈압을 무조건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정상 혈압을 찾아가도록 돕습니다. 아, 그래서 고혈압 환자뿐만 아니라 저혈압 환자에게도 응용할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한 가지 물질이 고혈압과 저혈압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치료의 개념 자체가 다른 거죠. 증상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몸의 조절 시스템 자체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네. 망가진 오케스트라에 특정 연주자만 탓하는 게 아니라 지휘자를 다시 세워서 오케스트라 전체가 스스로 조화를 찾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산화질소를 보충한다는 건 노화로 무너져 내린 우리 몸의 생태계 자체를 복원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노화가 역전되고 질병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선순환의 시작이 바로 혈관이고요. 네. 혈관의 나이가 젊어지면 그 안을 흐르는 혈액이 깨끗하고 건강해지겠죠. 그 건강한 혈액이 온몸을 돌면서 뇌, 심장, 간 같은 주요 장기들과
세포들에게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장기와 세포들도 젊어지고 활력을 되찾는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회춘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산화질소는 단순한 화학물질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몸의 젊음과 건강을 지휘하는 마에스트로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그 지휘자가 힘을 잃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다행히 다시 무대로 불어올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죠. 맞아요. 따뚜롭 산화질소 같은 방법들이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흔히 오늘이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고 하지만 어쩌면 산화질소 보충을 통해 오늘보다도 더 젊은 내일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 인상 깊었습니다. 40대의 절반, 60대 다시 그 절반이 사라진다는 그 충격적인 계단식 하락을 생각하면 정말 시간을 되돌릴 수도 있다는 희망으로까지 들리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네. 신분열증 같은 다양한 뇌 질환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이 단 하나의 분자가 혈관과 신경을 통해 우리 몸의 내부 소통 시스템에 이토록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가 아직 그 연관성을 찾지 못했을 뿐 우리 일상의 기분 변화나 집중력, 창의력 같은 아주 미묘한 정신적인 활동에 또 어떤 측면들이 이 산화질소 저금통의 잔고에 의해 조용히 좌우되고 있을까요?